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회 동안 엔트리 활용 강좌를 진행할 강사 김윤숙입니다. 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보고 설치된 엔트리 화면 구성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다 만들면 프로그램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하는 방법과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4차가 있다는 것은 1차, 2차, 3차도 있었다는 거겠죠? 어떻게 1차부터 3차는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1차는 증기 기반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이에요. 예전엔 다 손으로 수작업을 했겠지만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어요. 1차 산업혁명에서 기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량 생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2차에서는 전기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혁명이죠. 지금하고 그러면 지금도 인터넷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어떤 게 더 추가가 돼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바로 지능과 정보가 합쳐졌습니다. 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알파고가 생각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지능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빅데이터,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와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전구를 제어할 수 있어요. 불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구름이란 뜻의 클라우드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제가 특별한 저장 장치에 뭔가를 자료를 저장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공간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내가 집에서 올려놓고 학교에 가서 내가 올려놓은 자료를 가져다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면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네, 드론도 그 중에 하나고요. 가상현실,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라고도 하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들이 우리 시대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에 코딩,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기계들을 제어하는데 코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코딩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있어요. 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컴퓨터한테 우리가 1 곱하기 1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2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죠. 근데 저는 막 아프리카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말로 저한테 막 어떤 얘기를 해주면 저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언어는 컴퓨터한테 외계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코드입니다. 코드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코딩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엔트리라는 언어입니다. 엔트리는요, 프로그래밍 언어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아주 쉽고 재밌게 만들어져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이들이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엔트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설치할 때는 저렇게 주소창에 playentry.org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검색창에 엔트리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요. 네. 보통 익스플로러보다 크롬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크롬이 없으신 분들은요, 아무 검색창도 됩니다. 이렇게 크롬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갑니다. 여기 크롬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이 다 설치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쉽게 그냥 한글로 엔트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이제 엔트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오늘은 크롬이 설치가 안 돼 있어도 됩니다. 아직은 익스플로러가 엔트리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설치가 되셨나요? 이제 엔트리까지 입력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첫 화면이에요. 엔트리를 열면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회원 가입하는 거, 로그인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만들기에 보면 작품 만들기가 있어요. 작품 만들기를 잠깐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엔트리 첫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온라인은 제가 이거를 쓰면서 하겠습니다. 엔트리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버전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원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버퍼링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럼 인터넷이 없이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저희는 오프라인 버전을 온라인상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다운로드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회원가입을 하면 작품 공유하기가 있는데, 네, 작품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공유하기 기능 같은 것도 있어요.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늘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다운로드, 여기 엔트리 이미지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다운로드라고 있죠.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버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윈도우 32비트 다운로드, 64비트 다운로드, 그리고 맥 다운로드입니다. 운영체제가 맥킨토시라면 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시죠. 윈도우가 32비트인지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32비트 컴퓨터에 64비트를 설치하면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한번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시에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는 폴더 아무 폴더나 여셔도 돼요. 여기 내 PC라고 보이시죠? 내 PC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여기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보이시죠? 네, 속성을 누르시면 정보가 나와요. 내 컴퓨터에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시스템 종류라고 있죠. 저는 64비트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64비트로 해주어도 됩니다. 네, 수강생들께서는 내 컴퓨터에 맞는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64비트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이렇게 누르면 왼쪽 하단에 설치되는 게 보여요. 설치되는 동안 저는 엄청 빠르게 되는데요. 설치되는 동안 잠깐 여기 밑에를 살펴보시면요. 엔트리는 버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마지막 버전이 나왔고요. 만약에 엔트리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전 버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 설치가 되셨을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설치되셨으면 채팅창에 네, 1번이라고 해주시고요. 설치가 안 됐다. 그럼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두 분이세요. 그러면 설치가 된 거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폴더를 화살표를 누르면 폴더가 나오거든요. 폴더를 열어줄게요. 저는 아까도 사실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셋업 파일이 더블 클릭이 되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잠시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열어주세요. 스마트 스크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말고 저는 설치된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릴게요. 여기 폴더가 있죠. 폴더를 열어서 저는 다운로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시죠? 저는 두 번째 버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엔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제거가 나오죠? 그럼 엔트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나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금방 제거가 돼요. 제거를 다 하면 이렇게 엔트리를 설치하라는 창이 나와요. 아마 엔트리 설치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럼
다운로드 시에 엔트리가 미리 설치되어 있었다면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 설치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저는 엄청 빠르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속도가 늦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중요합니다. 다음, 그리고 마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다 뜨셨나요? 설치를 하면 엔트리가 먼저 있었다면 제거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제거를 하신다는 것은 그 전 버전을 제거한다는 말이고요. 10월 7일 이후에 까셨어도 다시 한번 깔아보세요. 네, 설치해보세요. 그럼 다 설치가 되고 첫 화면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될 겁니다. 여기 기본형과 교과형이 있어요. 기본형은 엔트리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교과형은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실과 시간에 등장하는 블록들만, 기능들만 모아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형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제 엔트리 화면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엔트리 화면 구성은 처음에 기본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로봇이 하나 있어요. 이 로봇의 이름은 엔트리봇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화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까지 다 여셨나요? 네, 여기까지 열어주세요. 여시는 동안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상단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엔트리봇이라고 했죠. 엔트리봇이 있는 이 부분은 실행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엔트리봇을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오브젝트입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상단 메뉴가 있고요. 오브젝트가 중요합니다. 오브젝트가 있어요. 오브젝트는 실행창에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브젝트의 목록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지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목록이 나타나고요.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블럭 꾸러미가 있어요. 이 블럭 꾸러미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엔트리봇이 어떻게 행동해 라고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죠. 근데 이렇게 명령어들만 있으면 엔트리봇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재료들을 잘 섞고 잘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 배열하는 곳이 바로 여기 블럭 조립소입니다. 이 블럭들을 가져다가 조립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요, 오늘 날짜가 써 있습니다. 2000년 10월 26일, 그리고 작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미로 탈출하기죠. 여기 이름을 써줍니다. 미로 탈출하기. 잘 안 써지네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언어. 근데 이 언어는 컴퓨터 언어인데요. 두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블록 코딩을 할 수 있고요. 파이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어렵죠. 우리는 블록 코딩을 선택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파일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종료를 하고 새로 다른 걸 만들겠다는 거고요. 오프라인 작품 불러온 거는 우리가 저장해 놓은 프로젝트를 다시 엔트리로 불러와서 다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실행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또 저장하기가 있는데 엔트리는 두 가지를 지원해줘요. 그냥 저장하는 것과 복사본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하기를 누르면 처음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다른 이름은 저장이라고 나와요. 어디 공간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를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써놨었죠. 미로 탈출하기. 파일 이름에 똑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선택할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복사본으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이 복사본을 저장하는 거는 저장을 한번 하면은 어느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더 추가를 했어요. 더 추가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덮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장을 한번 하고 복사본으로 저장하면 지난번에 내가 저장했던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더 추가된 것만 따로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회 동안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1, 2, 3, 4, 5회차가 다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복사본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저장하기 하고 복사본으로 저장하기가 있는데 저장하기는 그냥 덮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는 전에 프로젝트는 그대로 있고요. 새로 추가된 파일이 생성됩니다. 네,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요? 예쁘진 않지만 저장하기를 하면은 그냥 덮어 쓰는 거고요. 복사본으로 저장하게 하면 전에 프로젝트는 그대로 있고 새로 추가된 파일만 다시 생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움말을 보면 블록에 대한 도움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다 하면 도움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엔트리는 많은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어떤 도구 같은 거를 엔트리랑 연결을 해서 그 도구를 움직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도구라고 해요. 그리고 엔트리 파이썬을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입력을 취소하는 거예요. 바로 전 단계 가기고요. 이거는 다시 실행하는 거는 전 단계로 갔다가 다시 원래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해줬던 기본형과 교과형 중에서 우리는 기본형. 여기 있는 언어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언어예요. 네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상담 메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여기 실행 화면에 보면은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 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5단계인데요. 저희는 5단계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는 종이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는 네, 좌표를 표시해줘요. 옆에 있는 거는 전체 화면, 큰 화면으로 보기고요. 여기를 보면은 엔트리봇의 위치를 XY 좌표를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데 네, 그거를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그릴을 사용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나중에 XY 좌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플러스는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한번 누르면 추가되려고 하는 창이 나타나요. 밑에 창에. 그리고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한번 해볼까요? 네, 보는 중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뗏목과 배경과 엔트리봇이 있네요. 네, 여러 개의 오브젝트는 여러 개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오브젝트 목록에 대한 설명은 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제 블록 꾸러미로 가보겠습니다. 블록 꾸러미에 가보시면 탭이 5개가 있어요. 블록 꾸러미에는 5개의 탭이 있는데 중에 하나가 블록이고요. 그리고 모양, 소리, 속성,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블록은 오브젝트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블록은 이렇게 비슷한 동작을 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가보면 지금 엔트리봇의 모양은요 2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뗏목의 모양도 2가지입니다. 배경, 폭포의 모양은 1가지겠죠?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고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까지 모양이 있습니다.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처럼 모양 추가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보시면 네, 이렇게 소리가 강아지 짖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추가 가능합니다. 여기 속성에 가보시면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엔트리에서 제공해주는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출 생산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요. 엔트리에서. 네, 그럼 블록 꾸러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블록 조립소로 가보겠습니다.
블록 조립소에 블록들이 있는데 보면 엔트리봇에 표시가 되어 있죠, 네모가. 그리고 뗏목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뗏목을 클릭하면 뗏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 네모로 이 부분 보세요. 블록 조립소에 아무것도 없죠. 이번엔 배경을 눌러보겠습니다. 배경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엔트리봇 오브젝트에는 아까 있었던 블럭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각각의 오브젝트에는 각각의 블록 조립소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엔트리봇을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배경에다가 놓고 엔트리봇은 잠깐 넣을게요. 놓고 실행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우리는 엔트리봇이 움직이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가 움직여요? 배경이 움직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실행을 시키고 싶은 그 오브젝트 블록 조립소에 조립을 해야 됩니다. 네, 배경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럼 각각의 오브젝트는 각각의 블록 조립수가 존재하고요. 어떤 동작을 하는 오브젝트에 맞는 동작을 각각의 블록 조립소에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코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하다 보면 선생님 안 움직여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내가 움직이게 하고 싶은 오브젝트가 아니고 다른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복사해다 쓰시고 원래 있던 데는 삭제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블록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조립은요. 잠깐 없애겠습니다. 네. 여기 블록을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꾹 누르고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블록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블록을 가져와서 끼워 넣습니다. 모양이 여기 뾰족하게 밑으로 나와 있고 이건 쏙 들어가 있죠. 모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어떤 블록을 끼워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동그란 블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육각형의 블록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육각형을 한번 끼워볼까요? 안 끼워집니다. 블록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동그라미는 두 개가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하기 버튼에 한번 끼워볼게요. 안 들어가요. 안 맞아요. 모양을 잘 맞춰서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드래그 앤 방식으로 블록 조립소에 가져가는 방법, 그리고 휴지통에 넣어주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블록 꾸러미 갖다 놓는 걸로 더 좋아해요. 제일 간편합니다. 근데 간혹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없는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 했을 때 이렇게 코드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코드 정리하기가 있으면 이 앞으로 나타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을 조립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할게요. 또 생김새에 가서 말하는 것도 쓰고요. 네, 모양도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실행을 했어요. 근데 움직이고 안녕이란 말하고 모양도 바뀌었나요? 보셨나요? 네, 실행해 볼게요. 움직이고 안녕이라고 그러고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네, 컴퓨터는 너무 빠르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잘 봐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럴 때 기다리기를 써줘요. 잠깐.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기다리라고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위로 움직이는 건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위로 움직이는 것까지 봤어요. 이렇게 너무 시간을 짧게 줬나 봐요. 보시면 블럭은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동 방향으로 C만큼 움직였죠. 그리고 0.2초 기다렸다가 또 Y좌표로 움직였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안녕이라 말하고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게 차례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에 계속 되풀이되는 반복이 들어갈 거고요. 나중에 만약에 뭐뭐라면 조건이 붙을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블럭이 조립이 다양해집니다. 그럼 지금 잠깐 보실게요.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라고 해요. 끌어다가 놓는 거 방식으로 블록 조립소에 놓는다. 그리고 모양을 맞춰서 조립한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블록 꾸러미에 넣거나 휴지통에 넣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삭제한다. 그리고요, 블럭을 순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한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오늘 폴더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폴더만 잠깐 만들어 볼게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은요, 아무 데도 없는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를게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새 폴더, 폴더 만들기가 있죠. 이때 폴더 만들기를 딱 누르면 폴더가 생기는데 지금 화면에 안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폴더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새 폴더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시면 영어가 나올 겁니다. 한영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엔트리 김윤숙이라고 이름을 정해줬어요. 이 공간은 제가 코딩해서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네, 폴더 만들기도 한번 써볼까요? 프로젝트 저장 공간
그래서 엔트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요. 저는 엔트리 김윤수 내가 만든 프로젝트 엔트리 프로젝트야 라는 폴더를 만들어 준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드셨으면 다 만드셨나요? 만드셨으면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이름이 생겼어요. 아까 새로 만들기 열어가지고 다시 위로 탈출하기 라고 이름을 쓰고요. 여기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복사본으로 저장 눌러도 돼요. 우리 헷갈리지 않게 계속 복사본으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엔트리 김윤숙에 저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또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미로 탈출하기라는 폴더입니다. 근데 미로 탈출하기만 들으시는 분들은 폴더를 따로 안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미로 탈출하기를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껐다가 열어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미로 탈출하기 폴더가 있죠? 미로 탈출하기 폴더가 엔트리. 그쵸. 저는 엔트리 폴더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네요. 엔트리 폴더에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으로 열어주겠습니다. 엔트리 확인.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엔트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좀 어려우시진 않으셨죠? 네, 활용하는 시간이니까요. 일단 설치는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활용, 미로 탈출하는 걸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차 시 수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